당신이 새 차를 사는 방법은? 내 이름이 찍혀 있는 내 차. 이제 소유의 시대는 갔죠. 내가 내 거 꾸미는데 돈 들이는 건 안 아깝거든요. 이제 보험료, 자동차세. 고객께서 부담하실 필요가 포함된 게 없다라고 아니고. 보셔야겠죠. 두 남자의 양보할 수 없는 공방전. 아, 롤스로이스도 렌터로 되나요? 장기 렌트와 신차 구매. 더 이득인 것은? 보이지 않던 차가 나타났다. 도로 위에 버뮤다 삼각지대.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없었는데? 사고 분쟁률 1위 사각지대 사고. 시야각의 차이를 실험으로 확인한다. 그 결과는 신차 출격에 요동치는 남자의 마음. 신상이라는 치명적인 유혹에 누구나 소유욕이 발동하는 건 당연지사. 하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자동차 가격에 절로 악소리가 나기 마련인데요. 이 차가 아까 얼마라 그랬죠? 에디션 모델인데 2,400. 아직 놀라긴 이르다. 이거 얼마쯤 합니까? 얼만데? 6,400. 6,400. 차량 가격은 6천 중반대인데요. 비싸다. 문제는 뭐니 해도 머니. 그렇다고 언제까지 새 차를 그림의 떡으로 생각하실 겁니까? 지금부터 똑똑한 신차 구매 방법을 특급 방출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새 것을 좋아하죠. 그렇죠. 자동차도 신차가 좋잖아요. 그렇죠. 여자들도 괜히 신상백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문제는 이런 신상백을 너무 자주 갖고 싶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신상백은 이제 남자친구에게 주문해 주시고요. 신차. 신차가 문제잖아요. 저는 그 신차를 탔을 때 그 냄새 있잖아요. 신차만이 가지고 있는 그 냄새 뭔지 아시죠? 알죠? 모든 신차만 맡는 그 냄새가 있어요, 향기가. 그리고 이렇게 왜 아직 비닐이 안 벗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신차만이 가진 특징이잖아요. 저희 가끔씩 이렇게 저기 시승차 이런 거 저는 자주 타지 않습니까? 예, 예. 비닐이 쫙 깔려 있는 게 아, 있어요. 그렇죠. 다 뜯어 그냥. 내가 신차에서 느끼지 못했던 거. 아니, 신차를 못 사다 보니까 이런 거 대리만족으로 그냥 다 뜯는 거지. 아, 좋은데. 진짜 좋은데. 예. 비싸잖아요. 아, 비싸죠. 문제잖아요.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잘 사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분들 아는 사람 있으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좀 싸게 구입할 수 없냐. 그렇죠. 뭐 어떻게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요즘에 카토쇼 하면서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자꾸 사고 싶은 차가 많아지죠. 너무 많아요. 그럼 제가 볼 때 조만간 차를 바꿀 거거든요. 롤스로이스. 아니 너무 갔어. 아니, 팬텀으로. 에이 너무 갔어. 아니 아무데에서 글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제가 예쁘게 뽑아둔 게 있거든요. 야.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두바이 왕자를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전화하세요. 예? 전화하세요. 사실 차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리스, 예. 렌트 있고. 네. 또 이제 요런 거가 여의치 않다. 예. 뭐 할부도 나는 힘들다. 예. 이러실 경우에 중고차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항상 이 카톡쇼 하면서 예. 신차를 많이 소개를 드리는데 네. 근데 이분들도 사고 싶거든. 그런 그렇죠, 차를. 그렇죠. 근데 부담되고 못 사고. 예. 이런데 좀 더 쉽게 이 신차를 접할 수 있는 방법. 요런 걸 오늘 이제 팁을 좀 알려주는. 그러면 3년 후에 내 차 되는 건 똑같네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찍혀 있는 내 차. 이제 소유의 시대는 갔죠. 내가 내 거 꾸미는데 돈 들이는 건 안 아깝거든요. 이제 보험료, 자동차세. 고객께서 부담하실 필요가 포함된 게 없다라고 아니고. 보셔야겠죠. 프로모션을 잘 타면 그러면 이제 할인도 받을 수 있잖아요. 세금이 더 비싸잖아요. 네, 세금도 비싸고 보험료도 비싸요. 아, 자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께세요. 아니, 저는 근데 이거- 저는 솔직히 이거-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두 분이 이렇게 사이좋게 앉아 있으실 수 있는 사이인가요? 왜 남과 북 사이입니까? 아니, 약간 경쟁자 아닌가요? 아, 왜요? 그건 아닙니다. 아, 소파를 이 하나에다가 앉히셔가지고. 아,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은 경쟁적인 관계? 자, 우리 윤 마스터는 판매는 렌트는 생명. 렌트를 해라. 이제 소유의 시대는 갔죠. 이제 소유의 시대는 갔죠. 아, 소유의 시대를 갔다. 저는 무엇보다 이 두 분은 어떤 방법으로 차를 타고 계신지 궁금해요. 본인 자동차는 저 혹시 렌탈을 하십니까? 예, 렌탈하고 있습니다. 렌탈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로지 신차. 역시 저는요 예. 사실 국산차 준중형을 2년 전에 구입을 했어요. 신차로 구입을 했는데 아반떼. 예, 다 알아 아반떼로 이제 다 알아. 구입했는데 제 차를 제가 진짜? 예, 아, 뭐 본인 차 갖고 가져왔어요. 왔어요? 끌고 왔어요? 아, 본인 차를 방송에 갖고 왔어요? 아니, 뭐예요, 지금 이게? 아니, 국기가 달려 있 제가 사실 살 때도 고민을 했어요. 근데 렌터카에 대한 정보는 제가 전혀 없다 보니까 또 잘 고를 자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신차를 구입을 했는데 제가 지금 타면서도 회사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저는 잘 선택을 한 건가요? 신차 입장에서 봤을 땐 일단 한국인 하면 일단 내 거. 아, 내 거. 소유.
네, 그렇죠. 맞아요. 대부분의 이제 셀러리맨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집 마련, 전세, 월세, 그거 좀 아니죠. 일단 등록증상에 내 이름이 찍혀 있는 내 차. 뭘 좀 아시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게 구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면허를 딴 지도 얼마 안 됐고 그 아반떼를 구입할 당시 첫 차였는데 첫 차도 렌트가 되나요? 렌트 충분히 가능하고요. 첫 차를 구매하는 특히 여성 고객님들께서 많이 문의를 주고 계세요. 오, 여성 고객님. 예, 그렇죠. 특히 왜 여성 고객이 많이 문의라는 이유가 뭐죠?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고에 대한 사고 처리부터 모든 뭐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대차 처리, 기타 여러 가지 정비 부분, 뭐 요즘에 뭐 엔진 오일을 갈지를 않아서 주행 중에 불이 났다라는 차들도 있을 정도로 차에 대한 무관심인데 연료만 주입하고 넣으면 탄다라는 개념인데 그 렌터카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관리를 보시면 렌터카에서 다 되겠어요. 해줘요? 예, 그럼요. 아, 엔진오일도 렌터카에서 가져가서 갈아줘요? 예, 모두 다 갈아드리고요. 공서영 씨가 차를 많이 안 타잖아요. 예. 응? 그러니까 렌트를 했을 때 그냥 뭐 가지고 있는데 돈을 내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그러네. 월세를 사는데 집에는 안 들어가요. 근데 월세는 계속 나가. 네. 그거는 똑같은 거거든요. 저 그렇기 집에- 때문에 집에서 안 들어가죠. 그런데 봐봐요. 그래, 집에서 안 들어가. 그러니까 렌트비만 나가는 거지. 렌트비 나가는데 보험료도 나가잖아요. 그런 세금도 나가잖아요. 그거 그렇지 않나요? 그러네. 아니 근데 공서영 씨 같은 경우는 나는 신차가 더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주영훈 씨 같은 경우는 근데 렌트카가 더 맞을 것 같은데. 차를 워낙 자주 그러니까 바꾸시니까. 자주 바꿔. 아, 저 자주 바꾸지 않아요. 새 차. 저는요, 보통 3년 뭐 3년에 한 번 바꾸면 자주 바꾸는 그러니까 거 3년 아닌가요? 바꾸면은 3년 동안 타는 거하고 해가지고 렌트가 낫지 않아요? 렌터카에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고객님이신 거죠. 렌터가 좀 맞는 거. 3년 주기로 이제 차를 바꾸신다 그러면 주기가 좀 빠르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5년이라고 쳤을 때는. 5년이라고 치면은 뭐 빠른 건 아니고 이제 모델 체인지는 한 번 정도 이제 중간에 되니까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부분이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렌트카는 어찌됐건 렌트 기간 동안 쓰고 예. 반납을 하면 되는데 신차 같은 경우는 할부 기간이 끝난 후에 내가 반납을 할 때 우리 주영훈 씨 또 얼마나 또 지금 의상 깔끔합니까? 예. 차량을 얼마나 차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지. 관리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깨끗하더라고 차가. 그러면 차의 중고 가격, 우리 또 주영훈 씨만의 프리미엄, 있어. 연예인 그치? 프리미엄. 연예인 프리미엄. 그럼요.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 주영훈 씨가 신차를 구입할 때 연예인 DC, 이것도 이런 부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연예인 DC가 있었어. 연예인 DC 있네. 그럼 이제 재판매를 하셨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이 가격적인 메리트, 그 근데 부분이 지금 좀 이렇게 걱정이 될 얘기하니까 수가 굉장히 큰 돈이 들어오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 팔아봤는데 내가 샀을 때 가격에 비해서 3년이 지났는데 거의 훅 떨어져. 훅 떨어져. 공이 하나 없어져 그냥. 훅 떨어져. 목 떨어지면서 목 떨어져. 그냥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이 두 분이 예. 이게 좋으셔. 그냥 이게 이분 얘기를 들으면 솔깃하고 이분 얘기 들으면 또 솔깃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딱 이제 봤는데 사실은 이게 사연들이 또 있어요. 요 사연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저게 내 사연이네라고 하면서 적용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 자동차에 미친 남편 때문에 하루하루 혈압 상승하는 여자입니다. 결혼 6년 차, 갈아치운 자동차만 무려 3대. 어휴. 2년에 한 대꼴로 자동차를 바꾸는 남편은 신차 마니아입니다. 게다가 요즘엔 수입차가 더 저렴하다면서 수입차로 바꿀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바꿔 현재까지 타고 있는 자동차도 나름 신상 라인에 속하거든요. 자동차 할부도 안 끝난 마당에 환장합니다. 철딱선이 없는 남편, 어떡하죠? 이건 뭐 남성들은 다 공감을 할 거예요. 낭비 아니에요? 너무 큰 낭비. 이거는 좀 사실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자동차가 사실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요. 우리 렌터카 하면 그냥 쉽게 해서 렌터카 회사에 자동차 쭉 여러 대 있는데 그중에 저 차요 하고 타는 걸 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네. 우리 제주도 여행 가면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신차를 내가 원하는 옵션을 다 넣어서 네. 렌터카로 구입을 할 수 있다면서요. 네, 개인의 취향에 맞게 모든 상황에 맞게끔 선택을 해서 전 차량, 뭐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차량 뭐 국내외 모두 다 선택이 가능하고요. 예. 견적도 가능하고 차량 출고도 가능합니다. 롤스로이스도 렌터로 되나요? 롤스로이스도 렌터로 되나요? 집보다 비싼 럭셔리카의 지존 롤스로이스도 과연 렌트가 될까? 롤스로이스도 렌터로 되나요? 롤스로이스도 가능합니다. 롤스로이스도 가능합니다. 진짜? 오, 롤스로이스도 가능하대. 회사가 돈이 많은가 봐. 괜찮다.
또 가능하죠. 아, 그런가요? 근데 자, 이렇게 2년마다 차를 바꾸고 싶어하는 남편. 그럼 차를 이분은 새 차를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기존 차량을 예. 판매를 하시고 예. 신차를 이제 구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중요한 점은 우리가 재구매를 할 때 같은 브랜드의 차량을 재구매할 경우에 예. 재구매에 대한 할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럼 뭐 부분 브랜드마다 신차 다른 거잖아요. 그럼 회사마다 다를 거 그럼요. 아니에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 매달 있는 프로모션을 꼼꼼히 챙기셔서 같은 브랜드의 차량을 다시 구매를 하게 될 경우 재구매에 대한 할인 또는 지원 혜택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고 내가 구매한 차량을 대차를 하려고 할 때 중고차 대차 지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프로모션이나 혜택 같은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보통 차를 팔면 이제 신차를 다시 구매할 때 네. 그 중고차 타던 중고차는 딜러분이 어떻게 매각을 해주시지 않나요? 예, 물론입니다. 저희가 A부터 Z까지 고객님께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으신 채로 저희가 모든 업무를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분이 갑자기 정체를 확 드러내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렌트 했을 때 렌터카도 뭐 동일한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선두에 좀 상위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차량 매각, 중고차 매입부터 다시 뭐 시세에 맞게끔 대행해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다시 대행. 이제 새 차를 또 이제 상담을 해서 신차를 상담을 해서 다시 또 장기 렌트로 모든 뭐 구매까지 해서 다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한 어려움은 없고요. 어떻게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장기 렌터카를 통해서 경제적이고 뭐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컨슈머가 될 길게, 수도 장기 있는데요. 렌터. 예, 그렇죠. 장기 렌터라 그래서 뭐 5년, 10년이 아니라 저희 쪽에 장기 렌트의 기준은 뭐 2년, 최대 뭐 4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2년마다 뭐 주기로도 교체가 가능하고요. 아,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주기가 짧은 분들은 그냥 2년 타다 실증 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렌트 회사에 가서 또 바꾸고. 지금 현재 사연 주신 그 사연자분의 의견에 대해서는 문제야. 그렇게 차를 자주 바꾼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장기 렌터가 더 유리하다는 점이 많죠. 왜냐하면 그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보증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값어치가 중고차 시장에서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렌트는 그 기간이 끝날 때쯤에는 반납을 해서 다시 신차를 구매를 해서 2년 동안 더욱 즐기는 거고, 이 사연상에서는 제 진단이 조금 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차 마스터가 보기에도 이런 경우에는 렌터카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두 가지 맹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 지금 이 말씀하신 우리 고객 사연 같은 경우는 차를 좋아하시는 분 예.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첫 번째로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를 꾸미는 걸 또 좋아하세요. 튜닝. 그럼요. 꾸미는 걸 좋아하는데 렌트카는 빌린 차인데 예. 내 마음대로 꾸밀 수가 없다라는 점. 아, 새 살면서 인테리어 돈 못 들이죠. 렌트카는 전혀 튜닝을 하면 안 튜닝은 되나요? 반납 시 원상 복구고요. 튜닝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계약기가 끝나고 내가 이 차를 그냥 내가 인수하겠다 하면 그러면 뭐 네, 보증금을 그냥 그대로 상계 처리를 하시고 예. 그 차를 받아가시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예. 튜닝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 순간부터는 튜닝이 된다. 예, 그렇죠. 어차피 고객님의 소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일단 우리 첫 번째 사연에 대한 두 전문가의 진단을 그러면 각각 그래요. 들어볼게요. 자, 이분은 어떻게 구입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라면 신차를 권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하죠.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신차를 구매하시는데 국산 중형 세단, 보통 렌트 같은 경우는 LPG를 주 연료로 하는 중형 또는 중대형 세단을 많이 이제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될 점이 국산 브랜드 같은 경우 렌트카 사양과 일반인이 구매하는 가솔린 사양 같은 경우는 동일한 사양임에도 렌트카 사양에 옵션이 빠져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맞습니다. 브랜드에서 렌트카 쪽으로 할 수 없는 옵션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렌터카 통해서 LPG, 계약을 하면 그렇죠.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LPG 넣을 수 경우에? 없는 옵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 하나는 렌트카 같은 경우는 LPG 차량은 렌트를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차를 인수하고 싶어도 일반인들은 인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5년 미만의 LPG 차량은 일반인은 인수가 불가능하고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만 인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차를 정들여 꾸몄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이 LPG 차량인 경우에는 내가 이 차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5년 동안 렌트를 해서 LPG 차량을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을 때 10년 타고 20년 타고 있을 때 언젠간 팔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의 보험 이력상에 렌트카 사용 이력이 있을 경우에 중고 차량 가격이 정말 못 받습니다. 감가가 심하다는 점이 아주 맹점이 될 수가 사용 있습니다. 이력이 남는구나. 그럼요. 자, 그럼 말이죠. 우리가 뭐 길게 얘기하지 말고 직접 견적을 한번 뽑아보자고요.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그랜저란 자동차를 그랜저 HG. 직접 구입했을 때와 2020만 원. 장기 렌터를 했을 때 국내 베스트셀링카
그랜저. 사느냐 빌리느냐. 과연 어떤 게 이득일까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만약에 3년을 기준으로 해보자고요. 보통 우리 36개월 하잖아요. 여기 뽑고 계신데 예. 있는데 먼지털이 주나요? 먼지털이 네. 주나요? 저것도 드려요. 자동차 개인형. 모가지션들의 개인형도 드려요. 자, 봅시다. 지금 나왔나요? 자, 보겠습니다. 네. 자, 현대 그랜저 3.0. 자, 신차부터 그러면 조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먼저 등록비용 포함한 관계로 네.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서울 특별시. 예, 기준을 잡았습니다. 네. 처음에 선수금을 1,020만 원 정도. 1,020만 원? 예, 정확하게 1,020만 8천 원 예. 정도 납입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36개월 할부. 예. 그리고 월 상환금은 82만 7천 원 정도. 약 82만 7천 원이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보험료는 따로 내야 되고 본인. 근데 이 금액 외에 이제 추가로 부담하셔야 될 비용은 연간 2회 자동차세와 그리고 1년에 한 번 보험료가 있습니다. 먼지털이 주시고 아이, 그럼요. 아, 그래도 보험 전문가 나와야 되는데 보험료가 이제 또 나이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예. 자, 그다음에 같은 자동차를 자, 렌트를 했을 때, 장기 렌트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장기 렌트를 동일한 조건으로 했을 때는 예. 보증금 같은 경우에 선납금이라고 하죠. 선납금? 예. 1,020만 원 똑같이 들어가요. 똑같이 똑같이 예. 들어가요. 거기까지 똑같아요. 1대1? 예, 했을 때 월 렌탈비는 93만 원이에요. 야, 더 비싼데? 예, 더 비싸죠. 예. 근데 여기에 있어서 고객님께서 많이 혼동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대여료나 할부금 그걸로만 비교를 했을 때는 장기 렌트가 비싸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보험료, 자동차세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종합해 봤을 때는 렌터카가 신차 대비했을 때 비슷한데? 자, 그랜저 HG 지금 견적낸 차가 첫 회에 세금이 얼마 나옵니까? 3,000cc이기 때문에 약 한 100 몇십만 원 정도. 네. 100만 원 넘어요. 100만 원 나와요? 100만 원 넘어요. 세금 100만 원 넘어요? 세금이? 100만 원 넘어요. 진짜 중요한 거. 근데 계속 주장한 것이 3년이 지났어요. 36개월이 지났어. 네. 그 후에는 이제 1,020만 원 돌려받고 차는 돌려주나요? 1,020만 원을 보증금을 찾지 않고 차량을 인수해 가시는 조건이죠. 그냥 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똑같네요. 예, 동일한 조건입니다. 똑같네. 똑같네, 그러면. 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3년 후에 내 차 되는 건 똑같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 자,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니, 근데 이거- 저는 솔직히 이거-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나는 결정했어. 그렇지만 3년 동안은 이제 허자로 너 이거 빌려 탔니? 그럼 나 장기 렌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 너무 촌스러운 얘기지. 빌려 타면 좀 어때요? 뭐야. 싫어. 요즘에 하나 호도 있고요. 네. 렌터카의 장점은 다 긍정입니다. 하허호 다 웃습니다. 네, 일단 그냥 농담으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지금 첫 번째 사연 진단만 받아봤는데 왜 저 차 살 때 렌터카에 대한 정보를 아무도 주지 않았나.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되게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했는데 물론 이건 제 선택이고 또 아니, 시청자 여러분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2년 전 그 차 살 때 남자친구 없었어요? 남자들이 다 얘기해 줄 텐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없어요. 아, 그게 문제네. 그게 문제. 남자를 먼저 구입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먼저 어디 가면 구입할 수 있나요? 연락 주세요. 아무튼 뭐 제가 견적을 뽑아왔는데 그럼 만약 수입차 같은 경우에 이제 이분이 지금 수입차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랜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BMW 같은 게 520D. 요즘 가장 인기가 많아요. 그렇지, 520D. 요즘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타고 싶어하는 차입니다. 그러니까요. BMW. 많은 이들의 로망이자 수입차 중 국내 판매량 1위 BMW 520D. 신차 구입과 장기 렌트 중 똑소리 나는 구매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520D로 구입을 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요것도 역시 뽑아주시죠. 3년. 3년에 역시 먼지털이 주고. 먼지 털이 좋아하네. BMW인데 먼지털이만 주겠어요. 저 그거 하나 받았다니까요. 자, 일단 BMW 520D 같은 경우에 이제 새 차인 경우에 차가 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보니까 290. 부가세 포함해서 6,290입니다. 6,290. 자, 됐습니까? 자, BMW 520D. 이번에는 저 렌터카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BMW 520D 인수 조건으로 했을 인수 때 조건. 인수 조건? 3년에 대한 기간에 따른 그 보증금은 1,887만 원이고요. 1,887만 원. 예. 1,887만 원이고 고객님께서 월 부담하실 금액은 153만 원입니다. 153만 원. 800만 원에 150만 원. 보험료, 세금 뭐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고객님께서 부담하실 필요가 포함되어 있는 게 없다라고 아니고 보셔야겠죠. 네. 낼 필요 낼 없다는 필요 거죠. 없- 그렇죠. 기름값은 기름은 자기가 하셔야죠. 농담이에요. 혹시나 해서 한 말이죠. 자, 아까 150만 원대였습니다. 자, 신차 얘기해 자, 주세요. 신차로 할부로 구입을 했을 때 어떻게 네. 됩니까? 신차 할부 같은 경우 BMW 520D 차량 가격 6,290만 원이고요. 서울 기준으로 등록비 포함해서 처음에 내시는 선납금은 약 1,880만 원 정도. 비슷하지. 비슷해요. 비슷해요. 자, 근데 똑같이 월 맞춘다고 했을 때 월 불입금은 36회, 한 달에 153만 5천 원 정도. 똑같잖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잠깐만 왜 똑같죠? 그러면 왜 똑같은 차액이 거예요? 이제 그게 되나 봐요. 보험료랑. 그러니까 보험료랑 세금이랑 이런 게 네. 이게 차액이 남는 거야. 근데 그 차액을 이제 렌터카에서는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랬을 때는 거의 뭐 신차 장기 렌터카가 신차 할부 구매 대비했을 때 한 5, 600만 원 이상의 이익이 더 5, 600만 나요. 원. 그러니까 세금이 더 비싸잖아요. 네, 세금도 비싸고 보험료도 비싸요. 아, 그렇다. 아, 그러네. 뭔가 있을 거야. 렌터카 이게 뭔가 있을 거야. 아니 그럼 렌터카의 단점은 뭐예요, 솔직히? 렌터카의 단점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지만 렌터카의 단점이라고 하면 하하호호호호 이거. 그렇죠. 이거. 예. 단지 그거 하나? 단지 그거 하나인데 정수기 누가 요즘에 사서 직접 필터 치우면서 물 따라 드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만약 공소영 씨가 산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아는 딜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요거 한 큰 거 한 장 정도는 제가 할인해 드릴 수 있어요. 올 1억? 올 1억? 바보야? 이분 왜 이러세요 오늘? 6,200인데 1억을 한 바보야? 나 돈 남네. 내주 돈 주나? 차를 사고 돈이 남네. 그러니까 진짜. 할인이 네, 되는데. 할인 제 말이 맞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프로모션. 네, 프로모션을 잘 타면 그러면 이제 할인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렌터카에서는 이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프로모션이 딸렸다 하더라도 프로모션을 적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렌터카가 더 저렴하죠. 이제 두 번째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자가용을 이용해 목동에서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출퇴근 수단으로 6년 정도 탄 자동차가 최근에 고장이 많아서 제 아무리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안 되네요. 때마침 만기를 앞둔 적금도 있어서 신차를 구입할까 하다가도 더 기다렸다가 신상 업그레이드된 차를 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렌트를 하자니 내 아이를 다른 사람 명의로 타는 게 마음에 걸린다. 이거 내 마음이거든. 우리 아이야 얘는. 응.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차가 필요한 게 확실합니다. 신차를 사는 게 나을지 마음을 달래서 장기 렌터를 하는 게 나을지 고민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예요. 내가 바로 목돈이 생길 일이 있다. 적금을 이제 받는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 돈으로 다 완납을 하고 살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뭐 렌트라든가 뭐 할부로 이렇게 사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는요, 이분은 때마침 또 만기를 네, 앞둔 만기가 또 적금도 적금이 있고 있어요. 신차를 구입할 만한 뭐 여력이 되시고 예. 거기다가 또 신상 업그레이드된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내 걸로 만들고 싶은. 네. 예. 그러면은 신차죠. 신차를 그냥 구입해야 된다. 음. 그러면 목돈 딱 주고. 돈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분 재테크 못 하시겠네. 그 돈은 은행 가서 상담 받아서 딴 데 좋은 데 좀 이렇게 뿌려서 넣고 이거 렌트하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거기서 난 수익금 갖고 렌트비를 내면 되잖아. 그런가? 그렇잖아요. 목돈을 왜 거기다 써요 아깝게. 아니 잠깐만. 재테크를 하셔야지. 잠깐만요. 목돈을 그러면 한 번에 이분은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혹시 더 싸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또 싸지 그거야. 않을까요? 한 번에 목돈을 낸다라고 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나눠낼 때 그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걸 안 낼 수 있잖아. 그렇죠. 그건 장점이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자 부분인데요. 시불로 하게 되면 그 얘기. 네, 일시불로 구매하게 되면 이제 이자가 붙자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돈이 있는데 예. 굳이 차를 이자를 내면서 사거나 빌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현금 일시불로 구매를 할 경우엔 내가 내 차를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각 제조사마다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프로모션의 가격을 어때요? 적용을 받아서 차량 가격을 낮추고 차는 내 것이 되고 어. 그리고 내가 소유한 내 차를 오랫동안 꾸미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내가 내 거 꾸미는데 돈 들이는 건 안 아깝거든요. 근데 빌린 거에 왁스 칠하고 세차하고 공 들이는 거 아까울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목돈이 있으면 그럼요. 뭐 오래 탈 거면 그냥 내 차 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튜닝도 하고 물론. 이런 점에서 신차가 좋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자를 안 낸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보통 36개월 할부로 한다고 했을 때 그거 한번 뽑아주세요. 물론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느 때보다 표정이 밝으세요? 그러니까 이자율. 아까 너무 그냥 확 이렇게, 이렇게. 아니 반면에 또 우리 렌터카 렌터카 마스터는 요거 일시불로 렌트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또한 일시 납부형 상품이 있습니다만 있네. 있습니다만 일시 납부라는 렌트가 뭐예요, 그게? 일시금 뭐
렌터이긴 하지만 렌터에 대한 그 월 대여료가 아닌 일시 납부로 아, 그걸 한다라는 36개월치 한꺼번에 다 내고. 3년치를 한 그렇죠. 번에 내고. 한 번에 내는 개념도 있고 네. 보증금이나 이제 선납금을 조금 더 높여서 이제 그런 부분을 월 대여료를 낮춰서 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왜 우리 신차를 구매할 때 이자율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고객님께서는 이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렌터 같은 경우에는 장기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부분은 생각할 수가 없죠. 뭐 리스나 캐피탈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면은 처음에 오늘 했는데 보증금을 이해는 잘 안 돼. 보증금을 1,020만 원 내고 아까 한 달에 150여만 원을 낸다고 했을 때 만약에 총액이 뭐 6천 얼마라고 했다. 근데 그 6천 얼마랑 똑같은 금액을 처음에 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거기서 더 할인된 금액이 아니라? 그럼 결국에는 많이 되네. 근데 솔직히 한 번에 다닐 거면 렌터를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 네, 다 뽑았어요. 얼마나 나요? 국산차 같은 경우는 약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고요. 평균 수입차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벌 수 있다는 거네. 네, 물론입니다. 네. 야. 신차를 현금 일시불로 구매를 할 경우에 프로모션 가격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잔여 기간 동안 납부해야 될 이자를 안 낸다고 했을 때 그 두 가지를 합치면 가격이 1,000만 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이제 당연히 고가인 차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솔직히 이거는 당연한 결과를 우리가 물어본 거나 다름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일시불로 차를 산다는데. 네, 그렇잖아요? 일시불로 사면서 계열사 카드 하나 만들면 더 할인해 주잖아. 한 20만 원 깎아주잖아. 네, 물론입니다. 계열사 카드 만들었죠. 그럼요. 지금부터가 진짜 알짜배기다. 나에게 맞는 맞춤형 신차 구매 비법이 있다는데 궁금하다면 당황하지 말고 계속해서 채널 고정. 세 번째 사연 같은 경우는 영업직에 종사하면서 1년에 4만 킬로미터 이상 달리는 장거리 운전자입니다. 현재 일반 자동차를 5년째 타고 있는데요. 더 타고 팔자니 주행 킬로미터가 많아서 덩달아 떨어지는 중고차 가격과 부품의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이 문제가 될 것 같더군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자동차를 팔고 준중형 차를 살까 장기 렌트를 좀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아, 이분이 영업직의 장거리. 그러니까. 그러면 예. 리스라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지 않나요? 리스. 그 리스와 렌트는 뭐가 차이가 있는지 리스와 렌트가 무슨 차이죠? 뭐가 있나요? 일단 리스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에 따른 약정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 네, 연 3에서 4만 뭐 조건이 있기 때문에. 리스는 그게 있구나. 예, 하고 리스는 가장 중요한 게 LPG 차량이 안 되기 때문에 LPG 차량에 대한 그 연료비에 따른 예. 그 부담이 상당히 크죠. 그러면 이 장거리, 단거리 운전자에 따라서 그 견적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주행 거리에 따라서. 예,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렌터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에 따른 그런 약정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메리트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확실하게 렌트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주행거리가 일단 많고 예. 이분 같은 경우는 1년 타고 나면은 금방 이제 보증 수리가 끝나버리세요. 주행 거리가 많다는 건 그만큼 차를 많이 사용했기 그렇지. 때문에 네. 기계들도 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부품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고장이 많아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직접 구입했을 때는 자기가 직접 다 돈 줘서 고쳐야 되잖아요. 신차 같은 경우는 예. 메이커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증 기간이 있고요. 예. 네네. 그리고 수입차 같은 경우는 보증 기간에 또 별도로 예. 소모품에 대한 보증이 별도로 되는 브랜드들이 또 여러 브랜드가 있습니다. 요새 차량은 또 굉장히 내구성이 좋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내가 사고만 내지 않는다면 예. 그렇게 차가 쉽게 고장이 나지 않기 때문에요. 요거 좀 답변이 어색하다. 아니, 요즘 차들이 내구성이 좋아요. 그래도 렌트 1년에 쪽으로- 4만 킬로씩 달면 그러니까. 예? 아, 그러면은 예. 수리비는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사고 났을 때에 대한 그런 파손에 따른 수리인지 사고. 아니면 점검에 따른 네네. 정비비인지가 파손. 중요한 사고 같은 경우 사고 났을 때. 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자차 보험과 유사한 형태로 본인 부담금을 한도를 정해놓고 그 사고 부담금까지만 정해놓은 부담금까지만 낸다면 나머지 금액에 있어서는 전혀 고객님들께서는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메리트 있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완전히 다르죠.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제가 렌트카를 타다가 네. 사고가 났어요. 네네.
두 번째 또 사고가 났어. 네. 그래서 일단 신차를 샀을 때는 이게 감가상각이 제법 된 상태예요. 네네.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사고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렌터카에다 제가 이 차를 반납을 했을 때 그대로 그 보증금을 저를 주시나요? 그렇죠. 그렇죠. 사고 이력과는 무관하게 무관하군요. 감가상각 대비에 대해서 고객님께 전혀 그 부분에 있어서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갑자기 확 렌터카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그 부분이거든요. 이제 연간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은 LPI 차량을 이제 렌트를 한다고 많이들 하시고요. LPI 차량 같은 경우는 장점 같은 경우는 리터당 유류비가 저렴할 수는 있겠지만 내연기관의 구조 특성상 연비가 높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유류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좋은 부분이 장거리를 뛰었을 때 그런 공임 연비를 비교를 했을 때는 LPG 차량이 휘발유 대비했을 때 거의 1.4배 이상으로 1.4배 정도? 예, 이익이 있습니다. 아 진짜 제가 갑자기 이제 렌트를 했거나 구입했는데 할부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쫄딱 망했어요. 돈을 못 낼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렌트비를 제가 매달 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을 이제 반납을 하시고 위약금을 부담하시는 거죠. 위약금이 있어. 위약금 부분이 좀 큰 차이가 있겠는데요. 신차 같은 경우는 할부 시에 중도 상환을 하고 차량을 판매 또는 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 중도 상환 수수료, 위약금에 대한 부분이 렌트카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 부분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자 그러면 가격을 한번 좀 비교해 볼까요? 또 똑같은 이렇게 많이 타는 그리고 분에게 이번에는 이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게 이제 3년 뒤에 과연 감가상각에 대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지금 많으시다 많단 보니까 말이에요. 그런 걸 한번 우리가 한번 살짝 얘기해 봐야겠어요. 보죠. 이번 사연의 관건은 그러니까 주행 거리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같은 그러니까 차종을 놓고. 그렇죠. 3년 후에 중고차로 팔 때, 그리고 또 살 때, 요걸 한번 해보자고요. 감가상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 그럼 일단 뭐 이 차는 아까 했던 거대로 그냥 할까요? 그랜저 같은 차로, 같은 차로 해야죠. 같은 같은 차로. 차로 그냥 해도 되겠죠? 똑같은 차로 그랜저를 타시던 분이 그랜저 아까 HG로 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데이터가 있잖아요. 저희는 그게 근처가 없는데 감가상각 자체가 없는 건데. 야, 또 이렇게 나오시네. 또 감가상각이 없다고 지금. 하고 아까 왜냐면 저희는 이게 인수 조건으로 보시는 거예요, 반납 조건으로 보시는 거예요. 인수 조건. 인수 조건으로 봤을 때는 반납 조건으로 보여. 반납 조건으로 봤을 때는 반납 감가상각이 고객님한테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네. 야. 이걸 뽑아볼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데이터조차 지금 산출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신차 마스터께서는 열심히 지금 중고차 검색하고 있죠 지금. 중고차값 얼마인지 검색하고 1년에 있어. 4만 킬로를 탔으면 3년이면 12만 킬로를 탔다는 거거든요. 자, 그랜저 HG 3년 12만 킬로 탄 차 중고차 값을 검색해야 돼 이제. 해야 되고 렌터는 그냥 반납하면 그러니까 되네요. 그냥 반납하면 되는 거고. 어느 정도 받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정상적인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가의 한 60에서 70% 정도 보증을 그런데 받고요. 12만 킬로 정도 뛴 차는 네, 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또 감정? 글쎄요, 약 한 5에서 10% 정도. 5에서 10% 정도. 말씀을 못 하시네요, 제가.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5에서 중요한 10%. 점, 3년에 12만 킬로 탄 차니까 그냥 중요한 점은 이제 아, 국산 50, 브랜드 같은 경우는 차량 회사에서 제조사에서 중고차 보증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고차 보증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다만 주행거리가 많더라도 차량에 큰 문제가 없다라면 제조사에서 중고차 사업부를 운용하는 제조사라면 그 중고 차량을 다시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3년에 12만 킬로 탄 걸 네, 높은 가격에 그리고 거기에 또 비교적 높은 비교적 가격. 높은 가격에. 예.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요걸 렌터카 쪽으로 이거 많이 이운다. 이렇게 장거리를 많이 뛰시는 분에게는 렌터카가 아무래도 유리하겠네요.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없었는데 갑자기 일어난 사고.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잠시 후 블랙박스 EFU에서 공개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다음 마지막 사연. 예, 마지막 사연입니다. 30살 김 여사입니다. 20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장롱면허로 있다가 운전한 지는 1년 정도 된 새싹 운전자입니다. 출퇴근 목적으로 올해 초 제명의로 된 경차를 샀는데요. 2달이나 탔을까요? 운전대만 잡았다 하면 빵빵 터지는 접촉사고로 제 붕붕이는 결국엔 부모님께 양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붕붕이 없이는 출퇴근이 힘들어 장기 렌트를 해볼까 하는데요. 시한폭탄인 저에게도 장기 렌트가 허락되나요?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할부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뭐 은행 잔고 증명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신용이라든가. 근데 렌트도 뭐 이렇게 사고를 많이 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렌트가 안 된다든가 이런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거의 이력은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예. 뭐 반영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사고를 많이 냈어도 상관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어떤 사고건을 얼마나 내셨는지 예. 어떤 피해액을 내셨는지에 대한 부분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걸 뭐 따져보고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오, 그럼 이런 분은 당연히 렌트를 하셔야겠네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렌터카를 빌려주는. 네. 기존에 어허. 폐차 경험이 있어도 폐차 경험에 대한 조회는 저희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야, 그러면 렌터카를 기존에 빌렸어요. 네. 근데 그걸로 큰 사고를 내가지고 렌터카 업체에 심각한 그 피해를 입혔어. 네. 그래도 빌려주나요? 고의적이었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고의적인 거. 예. 의도적으로 해서 그게 블랙리스트에 뭐 업계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지만 뭐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분은 그렇죠. 없을 겁니다. 아, 부득이하게 거기까지는? 그런 사고건에 대해서도 고객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는 범죄 수준이니까 그렇죠? 그럼 자동차 범죄자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혹시 저 뭐 보험료 할증 같은 거 없습니까? 할증 없습니다. 할증 없습니다. 뭐 이건 뭐 생각해 보나 만하네요. 일단 아니. 렌터카 측에서 모든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저희 렌터카 업체에 보험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지 고객님 명의로 보험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보험에 대한 할증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렌트도 이제 매달 비용을 지출해야 되니까 뭐 신용이라든가 이런 건 좀 따지지 않겠습니까? 네, 신용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렇죠. 그게 부분이고요. 중요하잖아요. 예. 신용에 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누구나가 운전이 가능합니다. 신차 마스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예. 신차를 이제 구매를 하시고 예. 나중에 또 우리 MC님께서 돈을 또 많이 버신다면 차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보험 렌트카 같은 경우는 보험료도 포함이 돼 있지만 내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경력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경력. 그렇기 때문에 차를 오래 운행을 하셨을 때 내 차를 오래 운영을 해서 보험료가 점점 매년 할인이 되고 보험료가 내려가는 재미 그리고 나중에 내 차를 고가의 차량으로 샀을 때.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더욱 저렴한 보험료로 내 차를 인수할 수 있다는 점 그 나의 보험 경력이 인정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그런 것도 합니다. 있네요. 자, 저희도 사실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동이 됩니다. 어떤 경우가 렌트카가 좋을까 혼동이 되는데 두 분이 그러면 자 이런 분들에는 렌트카를 추천해드리고 싶다. 또 이런 분들은 그냥 신차를 직접 구입하는 것이 좋다. 좀 직접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뭐 세금에 대한 부분에 그런 부담이 있는 고객님들께서나 예. 뭐 영업하시는 고객님들께서 또는 뭐 법인 그런 분들과 이제 사고에 대한 처리, 예. 하고 뭐 차량 관리에 대한 무지함에 약간 차를 좀 몰기를 개인 소유하시기를 좀 두려워하는 그런 여성 고객님들 특히 많이 추천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에게는 렌트카를 네. 추천해드리고 싶고 신차는요? 신차? 신차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소유의 내 차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 명의의 내 차를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렌트카 대비 이자에 대한 부분이 저렴할 수도 있다는 점 그 부분이 일시불로 가장- 샀을 때. 네 물론이고요.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확연한 차이가 있긴 해요. 네. 우리 렌터카 회사에서 장점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신차 쪽으로 가면 단점이 될 수가 있고 신차를 구입할 때 장점이 되는 부분들이 렌터카 쪽으로 가면 단점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2년 전에 이 프로그램을 만났다면 저는 렌트를 했을 겁니다. 그래요? 사실 오늘 저는 새로운 걸 알은 게 좀 렌트카에 대한 많은 장점들을 지금 들었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인식만 조금 바꾸면 하자라 호자다 뭐 이런 것들 그럼요. 때문에 너무 이제 뭐 스스로가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요. 예, 이제 허자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 차가 좋은 차인데 그게 무슨 뭐 누구의 명의냐가 중요한 것이 내가 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렌트한다는 것도 사실 능력이 돼야 가능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유냐 아니냐 이제 시대가 좀 사고방식도 우리 가치관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렌트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렌터카 전문가를 모시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렌터카를 타는 사람들은 오히려 현명해 보일 것 같다는. 아, 진짜? 아니 차를 타는 본인만의 선택이고 방법인 거잖아요. 뭐 각자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